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재무주치의 닥터 이재무입니다.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람 버튼까지 꼭 설정해주세요. 그리고 닥터 이재무 단톡방을 운영 중이니까요,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도 많이 받아가세요. 여러분들, 재무설계사들에 대한 어떤 이 피해 사례들이 저한테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. 계속. 오늘은 어떤 재무설계사들을 만나서 어떻게 상담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내 목적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이야기해드리고요. 그리고 재무설계사들이 쓰는 그 꼼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실 이 얘기를 한다는 게, 사실 저도 어떤 자산관리사라는 일을 하면서, 그리고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, 그리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러는 와중에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민망해요. 사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자기의 어떤 실속만 챙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,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요즘에 인스타나 혹은 뭐 저같이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재무설계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사실 저한테도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하루에도 5명, 6명씩 저한테 상담 문의가 들어오거든요. 이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, FC를 만났는데요, 그 FC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,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. 그 이유 중에 가장 센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바로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입니다. 자, 이 자산관리사라는 직업은요, 사실 은행에서도 자산관리사라는 직업이 있고요, 그리고 증권사에도 있고요, 그리고 보험사에도 있어요. 자,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 금융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이 보험을 저축상품인 것 마냥 판매를 하기 때문에,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, 인생에서 보험은 무조건 필요한 상품이에요. 근데 이게 저축의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. 그런데 많은 재무설계사들이 어떤 수당을 위해서 이 종신보험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판다는 거예요. 보통 이래요. 연금 전환이 되고 최저보증 이율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한 장기저축 목적으로 매달 30만 원, 제 고객 중에는 한 60만 원, 70만 원까지도 가입했던 사람이 있어요. 자, 이게 뭐냐? 이렇게 가입해놓고 결국엔 나중에 내가 돈이 정말 필요할 때 돈이 없으니까, 내가 잘못 가입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면서 하루에도 5건, 6건씩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FC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종신보험을 셀링하는 이 FC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뽑아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는요, 최저보증이율이에요. 여러분들, 저금리 시대여서 고민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종신보험을 막 한 50만원, 60만원 막 이렇게도 가입을 하신다는 거예요. 자, 20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금융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어, 보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. 그러니까 갑자기 종신보험, 이건 최저보증이율이 되고요, 딱 10년만 유지 잘해주세요. 그러면은 원금을 뛰어넘고 복리이자 최저보증이율 2.6%! 요즘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. 자, 여러분들,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요, 2.6%는 보장해줄게요. 이게 보험 상품의 메리트입니다. 이게 종신보험입니다. 라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특징이고요. 두 번째 특징은 장기저축하셔야 됩니다. 고객님, 종잣돈을 모으려면요, 장기저축해야 돼요. 그래서 이 20만 원씩 돈이 없는 돈셈 치고 그냥 계속 저축을 해주세요. 그러면요, 그때 돈이 이만큼 되고요, 그리고 이 돈을 그대로 거치해 놓으면 최저보증 이율을 통해서 돌아가니까,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.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. 자, 요 두 명만 피하시면 돼요. 요렇게 두 명이 이야기하는 것만 피하시면 돼요. 얘네는 딱 요렇게 얘기한다. 그러면 집에 가. 아직도 우리가 짱군 줄 아냐?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런 FC들은 그냥 돌려보내시면 돼요.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재테크를 못할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재무설계를 잘하는 FC들이 하는 이야기는요, 여러분들의 자산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자산이 마련돼야 될 거는 보장자산은 맞아요. 이 보험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먼저 탑재를 해놓는 건 맞습니다. 내가 돈을 막 갑자기 모아요.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아팠네? 그러면은 이 돈이 결국에는 내 의료비나 아니면 내가 일을 쉬는 동안에 어떤 생활비로 들어가게 되겠죠. 그러면 내가 5년 뒤에 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결혼을 못하게 되는 상황, 이 결혼할 시기가 이 사고로 인해서 5년이 더 늦춰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
가입해 놓는 게 보험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이 기본 자산이 되는 건 맞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뭐 노후 준비는 선택사항이죠. 선택사항이고, 그리고 세 번째는요, 목적 자금인데, 내가 만약에 5년 후에 결혼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여러분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종신보험이 아니더라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보험 있거든요. 그 저축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정답은 X입니다. 네, 이 5년 동안 안전하게 돈을 모아야 된다면 저는 무조건 은행 적금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5년 동안 안전하게 손해 없이 모여야 되기 때문이죠. 자,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케이스는요, 이 저축보험이 진짜 좋은 건 이런 거예요. 내가 아기를 낳았어요.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대학에 갈 때까지 20년 동안 나는 한 20만 원씩 저축을 해놓을 거야 라고 하면 저축보험이 가장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20만 원씩 뭐 10년을 넣어놓고 10년 동안 거치를 해놓는다던가 요런 플랜이 된다 그러면은 저축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5년 이내에 나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10년짜리 저축보험에 가입해서 중간에 깨서 써라,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요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5년 동안 안전하게 모을 수 있는 단기 상품은 은행 적금밖에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축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비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지 유리한 거예요. 예전에 저희 작은아버지의 어떤 연금 사례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, 사실 7년 동안 8,400만 원 정확하게 딱 납입하시고 그리고 10년 동안 이렇게 딱 거치를 해놓으니까 이 연금의 이자가 4천만 원 정도가 붙었거든요. 총 원금 8,400에 이자만 4천만 원 붙었고 이 이자가 비과세 된다. 요렇게 운용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은 보험사 상품일 수 있어요. 그러나 내가 단기적으로 진짜 모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은행 적금 무조건 활용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막 생활비 주는 종신보험, 달러에 투자하는 종신보험, 뭐 이런 어떤 류의 어떤 앞에 무슨 이상한 단어들이 붙는 게 있어요. 뭐가 있어? 뭐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인데 뭐 생활비를 준대, 혹은 뭐 달러에 투자를 하는 종신보험이래. 요런 거 있죠. 그냥 종신보험이에요. 달러에서 발생한 어떤 수익률을 내 사망보험금에 얹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1억짜리를 계약을 했어요. 그러면 달러에서 수익이 났잖아요. 그럼 그 수익만큼 위로 탑을 쌓아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망보험금의 액수가 늘어날 수 있겠죠. 변액종신보험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이율이 너무 짜니까 변액에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률을 낸 다음에 그 수익률을 내 사망보험금에 위로 쌓아줄게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요즘 뭐 생활비 받는 종신보험 뭐 이런 게 있는데, 요거는 소득보장형이에요. 거의 대부분의 상품이. 요 소득보장형이 뭐냐면 뭐 1% 2% 설정해 놓는 게 있는데, 내 나이가 만약에 30살인데 이게 65세까지 소득 구간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요, 내가 만약에 40살에 조기 사망을 했어요. 자, 사망보험금 1억에 뭐 2%짜리를 해놨다. 2%에 해당되는 금액은 200만 원이잖아요. 요 200만 원이 내가 일을 할 수 있었던 65세까지 가족들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. 그걸 소득보장형이라고 해요. 그리고 요거를 생활비 주는 종신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은 이 소득보장과 생활비에 대해서 FC들이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. 자, 이 소득 보장이 되면 참 좋겠죠. 만약에 정기특약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사망보험금을 받은 다음에 매달 내가 200만 원씩 가족들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가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내가 사망하지 않았어,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? 그거를 또 생활비로 받아 쓸 수 있는데, 그 생활비를 받아 쓰면은요, 사망보험금이 쭈쭈쭈쭈 감액이 되는 거예요. 사망보험금을 쭉 감액시켜갖고 생활자금으로 연금처럼 내가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해지연금 범위 안에서 이렇게 받아 쓸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피해야 될 FC들이 또 있어요. 이거는 사실 유사수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금융상품이 아닌 거야. 금감원에서 어떤 승인이 나야지 판매할 수 있잖아요, 모든 상품들이. 자, 그거는 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이 금융업법 밖에서 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가 있어요. 해외 트레이딩을 하는데 너 돈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내 돈을 트레이딩을 해서 그래서 너한테 돈을 줄게 라고 하는 것들,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유사수신 행위니까 여러분들 낚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안 할 것 같은데 은근히 엄청 많이 애들 해요, 이거를 고객들이.
그리고 나중에 진짜 어느 순간부터 돈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 막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. 자, 여러분들 유사수신입니다. 유사수신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건드려서도 안 됩니다. 오늘 대충 어떻게 재무설계사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고 고객을 어떻게 꼬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. 전부 다 나쁜 FC들은 아니에요. 좋은 FC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합니다. 이 사람한테는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야겠구나 라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시고 보험과 증권과 은행 상품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내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는 FC를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